심심치 않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목소리의 이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공격의 송 전 대표의 포인트는 대한민국 검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검찰주의자다. 검찰주의자는 건 뭐냐면 검사가 정의를 선포하는 거죠. 이 북한 공산주의 수령론하고 비슷하잖아요. 수령의 말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 유사한 걸 지금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싸워내겠습니다.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과 맞서서 윤석열, 한동훈, 지금 이원석 총장,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들의 이 죄값을 반드시 청산할 날이 오도록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안에서 탄압받고 감옥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항상 저한테 항상 가스라이팅을 하고 저를 의식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표현도 좀 거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약간 대뜸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들려드릴 겁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이것이 맥락에 맞는 얘기일까?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194개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꼴등이 아니라 전 세계 꼴등, 그것도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0.78.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7천만 결의가 다 소중한 분들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이 정말 보수 진보를 통합시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가르고 핍박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있는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보살피고 해야 얘를 낳고 키울 만한 희망 있는 사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적반하장의 사회에서 누가 얘를 낳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어떻게들 들으셨는지요. 장현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송 전 대표가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좀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주장을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검찰의 각을 세우고 네. 있는 부분은 본인이 4월 달에 입국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결단이었죠. 검찰이 입국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사람이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총선을 앞두고 이러나 민주당의 전 대표를 총선 앞두고 뭔가를 이슈화하고자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공소장에는요. 예.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윤관석 의원한테 누가 받았는지.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여기 앞에 앉아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공소장에 그 부분을 공란으로 둡니까? 이건 통상적인 수사는 상당히 결이 다르고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비판받는 겁니다. 예. 저는 검찰이 하나의 순애처럼 움직인다 이런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지금 정치인들 민주당 향한 수사가 아주 정치적으로 담백하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검찰 내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장애에서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송 전 대표 목소리 나갈 때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랑 장채고랑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미소를 지으시던데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두 분? 장채고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뜬금없이 출산율 문제를 네. 끄집어낸 게 알고 보면 문재인 정부 비판인가 싶어서요. 아, 문재인 정부 비판인가 사실 이 싶어서요?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꺾이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네. 때부터거든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부동산 폭등과 출산율이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으면서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꺾였어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을 또 엄청 하고 있거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그 일환인가 싶어서 저희가 웃음을 좀 터뜨렸고요.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이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거물급이거든요. 광역시장도 하셨고 당대표도 했고.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물러날 때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네,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어서 재판 중에 본인이 돈봉투 돌린 거 인정을 했어요. 예. 그게 3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건 지역적 차이이지 예. 송영길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를 돌렸다고
현역 국회의원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할 일은 본인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자숙과 자중입니다. 끝까지 저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아주는 예. 개딸들 믿고 뭐 탄핵하라 뭐 하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을 해도 저희가 해야지 그걸 송영길 전 대표가 왜 합니까? 아 이렇게 정치인이 끝마무리하는 게 어려운가 좀 우습기도 하지만 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송 전 대표가 최근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플러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공격 메시지가 굉장히 수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검찰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발언들이 송 전 대표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정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송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용산으로 송 전 대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상징적으로 윤석열이 있는 동네니까 뭐 대통령 호칭 같은 거 없어요. 윤석열이 있는 동네니까 용산 가서 싸우자. 이런 생각으로 용산에 이사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수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진정으로 만약에 위한다면 저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휘 중에 제가 좀 부적절하다 싶었던 게 공산당 뭐 북한 수령론 같다. 어휴.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너무 익숙하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국민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하면서 7천만이라고 하셨어요. 북한에 있는 2천만까지 포함하셔서 아마 7천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또한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같은 민족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예. 아마 송 대표님의 그 비판의 핵심은 나만 그랬냐인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 돈봉투 정도 나눠주는 건 원래 있었던 일이다. 예. 내 전 대표도 그랬고 내 전 대표도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게 타겟한 거 아니냐. 나만 표적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 구습이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구습 자체, 관행이 나쁘면 그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고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책임 있게 내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을 조금 더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예.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의 발언들, 지금의 유튜브 하는 모습들 보면 예전에 차분하고 굉장히 지적이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도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좀 발음이 어려워요. 뭐 익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읽고도 무시한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서운함을 드러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거듭 외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불통 정권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스스로도 우리가 불통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들하고 통화해보면 통화가 잘 안 돼요. 콜이 안 옵니다. 전화해준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송영길이가 전화하면 부담스럽고 잘 답장을 안 해줘요. 익십이라고 하죠. 읽고 씹어버린다 그러죠. 소통을 안 해버리면 그 일반 당원들 소통은 오직 하겠어요. 한동훈 장관을 11월 중에 저는 탄핵 소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저는 혁신의 요체는 민주당의 이번에 탄핵 소추에 한동훈부터 전선에 다 만나는 것이다. 검찰과 싸우지 않고 뒤에서 무슨 통합이 있겠습니까? 자, 송 전 대표의 공격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민주당을 향해서까지 공격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